네, 김진태 의원의 송희영 의혹 폭로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가 가세하면서 연일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희영 전 주필을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병우 의혹에 이어서 이번엔 송희영 의혹에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그 유력 언론인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입니다. 지금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이 우병우 변호인으로 이렇게 잠깐 수임한 것처럼 보여요. 청와대라는 그 채통에 맞지 않게 지금 흘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송희영 의혹 판이 커지고 있는데 우병우 수석 의혹대처럼 날이 갈수록 의혹이 하나씩 불어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이번엔 청와대가 언론을 통해서지만 청와대가 직접 전면에 등장했다. 이 점을 좀 특이할 만하게 봐야겠죠? 글쎄요, 이제 이게 사실은 박수환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제 이 대우조선해양의 그 사장에 대한 연임 로비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사실 검찰 쪽에서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될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어 송희영 주필 같은 경우도 이런 호화 외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조사를 하면 돼, 사법적인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가 여기에 이제 개입을 했다는 것이 저는 이제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적으로 처리되면 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환원시켜 버리면서 결국은 조선일보와 청와대와의 대결 구도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서 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 제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제 지금 규정을 하고 결국은 이제 지금 조선일보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사실은 언론사와의 이 대결의 어떤 바로 전면에 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도 없고 이건 있어도 되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왜 하나의 언론사와 대립적인 국면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는 사실 사법적으로 처리되면 될 문제거든요. 그 송희영 주필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 다 그쪽에 처리하면 될 문제인데 자꾸 예. 이것을 정책 문제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보면 예. 의도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언론사 주필이 호화 출장을 다녀왔다. 이런 의혹이 지금은 대우조선해양 연임 로비에 지금 관여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안 자체의 판이 확실히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양상이고 그것이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연임 로비에서 그 기관의 경영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 언론사가 개입이 되고 검찰과 이 조사가 개입이 되면서 판은 엄청난 수준으로 커졌고요. 저도 청와대가 이 전면에 나섰다는 거 사실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 청와대는 우리나라 국정을 기획하고 책임을 지고 청와대가 나서서 어떤 이 국정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예. 그걸로서 종결자가 되는 겁니다. 국정이 사실은 다 종합 정리가 되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가적인 이슈가 정리가 되는 건데 예. 이번에는 청와대가 폭로전에 한 주체로서 나섰다는 예. 거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에 이제 2차 폭로가 나왔습니다. 송희영 전 주필이 주필실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의 연임을 부탁했다. 이 내용인데 이제 많은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뭐 유력 언론사의 주필이 얼마나 힘이 세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주필실까지 가서 만나나 이런 네.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사에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끔 내방을 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송영 주필이 단지 어떤 자신의 그 민원을 위해서 그 예. 사람 불렀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청와대 관계자가 어떤 다른 일로 왔다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만남 자체가 이제 주필실에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송영 주필이 직접 불렀는지 이 사안의 어떤 로비를 위해서 불렀는지 자, 이게 1차적인 이제 관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로비를 하면서 뭐 그냥 부탁을 했는 것인지 예. 아니면 뭔가 어떤 불법적인 금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했는지 이제 그것이 어떤 위법성을 봐야겠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좀 부적절합니다. 사실 언론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인사에 대해서 이제 그 청와대 관계자에게 부탁한 부적절한데 예. 문제는 이제 이 어떤 법적인 문제를 보면 과연 그러면 이걸 말했다고 해서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불법적인 어떤 금품이 오고 갔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뭐 협박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혐의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 단지 어떤 부탁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지금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 이러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저는 이제 예단이지 않나 싶고 이 문제도 물론 이제 지금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겠지만 예. 그 모임의 성격과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그 부분이 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송희영 전 주필과 호화 출장을 같이 다녀온 박수환 대표 있지 않습니까? 박수환 대표는 이미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박수환 대표가 거래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송희영 전 주필과 박수환 대표 연결고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또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수환 대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업의 분쟁, 소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사안마다 관련이 돼 있었고 또 예. 여론전을 펼쳤고 사실상 로비를 했던 그런 이 경제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쿠의 큰 손이었다. 해결사다 뭐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불렸다고요? 그렇다면 예. 송희영 주필 같은 경우는 경제부 부장 출신이고 특히 언론사에서 경제부서에서는 사실은 영향력이 막강한 우리나라 언론계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어떤 칼럼이라든가 또는 글을 썼을 때는 그 영향력이 예. 막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사실은 같이 알아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2011년에 그 유럽 여행을 가면서 함께 동행을 했었고 예. 두 사람이 관련돼서 서로 간에 그런 논의를 주고받았고 특히 송영 전 주필의 또 가족 회사에서 감사로 예. 이제 등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연관관계까지 상당히 깊이 있는 밀접 관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아마 검찰 수사에서 좀 더 밝혀질 것으로 네, 보입니다.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병우 수석 의혹 때도 의문의 가족회사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강이라고 이번에도 의문의 가족회사가 등장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실까요? 대표 이사가 송희영 전 주필 동생이고요. 그리고 이사가 송희영 전 주필의 형과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은 박수환 홍보대행사 뉴스컴 대표가 이 회사의 감사로 또 등재가 돼 있네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존재했던 회사인데 사실 뭐 나머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목적이 무슨 뭐 인터넷 거래라든지 무슨 건강 보조식 판매라든지 뭐 이런 거 돼 있는데 사실은 예. 실적이 전혀 없어요. 활동에는 흔적도 없고.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이 우병우 수석의 어떤 가족회사 정강과 비슷한 역할을 했지 않나 저는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법인을 차려서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떤 재산이라든지 돈이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법인용으로 해서 뭐 돈을 쓴다든지 차량을 뭐 리스를 한다든지 할 경우는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류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다 본다면 이제 여기에 박수환 대표가 이제 2004년부터 이제 감사로 있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가까웠던 관계다. 왜냐하면 예. 지금 가족들만 있는 회사에 특히 감사가 이제 박수환 대표가 있다는 네. 것 자체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때 송영 주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을 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추정을 해 본다면 예. 우병우 수석의 회사와 비슷하게 아마 예. 그런 절세를 위한 예. 그런 용으로 썼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수입이 있었지 않을까? 수상한 돈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는 그러니까 예를 의혹이 들어서 나올 수 있는 지금 대목이죠. 정강 같은 예. 회사는 본인이 돈 중에서 한 70억 정도를 이 회사에다가 이제 자본으로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게 이제 어떤 굴러가는 돈인데 이런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예. 그럼 뭔가 어떤 재정적인 수익이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제 의혹이 커지자 오늘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지금 이제 무리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문을 실어서 내용을 실었는데 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개인 일탈이고 비리 보도와 연관은 하지 말아달라는 또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일종의 뭐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성격을 다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희영 주필이 워낙 조선일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든가 특히 경제 분야 보도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송희영 전 주필의 문제를 개인의 일탈 차원으로 조선일보에서는 봤을 때 훨씬 예. 더 사안을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희영 주필이 했던 그 개인적으로 개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박수환 대표랑 가졌던 개인적인 관계가 예. 사실은 조선일보라는 굉장히 거대하고 영향력이 막강한 언론사에 사실은 한 개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회사가 어떤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언론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언론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사실은 개인 일탈일 가능성 저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 관계를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어떻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송희영 주필에 대해서 조사를 해낼 것이냐. 예. 왜냐하면 박수환 대표의 관계가 오랫동안 됐었고 특히 박수환 대표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효성의 당시 분쟁 때도 예. 그 당시에 이 조현문 부사장 측을 대리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변호사가 오병우 민정수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단순하게 송희영 주필과 뭐 박수환 검찰 이런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는 또 오병우 수석까지도 또 연계가 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검찰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일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보는 그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이른바 폭로에 대해서 뭐 우병우 수석의 변호인으로 사건 수임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죠. 계속 청와대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가지고 지금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이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의 변호인으로 이렇게 사건 수임한 것처럼 보여요. 네. 연일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변호하는 예. 다양한 이제 얘기들을 청와대라는 그 채통에 맞지 예. 않게 지금 흘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라는 채통에 맞지 않는다 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청와대 모 관계자가 그 부패 기득권 세력이 청와대를 흔들려고 한다라고 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어서 바로 김진태 의원의 폭로가 나왔죠. 예. 자, 그러면 노회찬 의원이 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패 기득권 세력인지 어떻게 알았냐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결국 그 뒤에 김진태 의원이 공개했던 그 자료를 보면 아, 이게 부패 기득권 세력이구나라고 알 수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럼 그 자료를 미리 청와대 관계자는 봤다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즉, 그런 모든 자료를 보면서 아, 이 사건이 이렇게 됐구나. 그 다음에 김진태 의원의 이제 폭로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 연관선상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청와대에서 일단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청와대는 이 사건을 기본적으로 조선일보와 이게 어떤 청와대의 어떤 흔들기 예. 그리고 뭐 일부 신문의 흔들기 이런 것으로 이제 프레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각본인 상태에서 결국 김진태의 폭로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른바 뭐 청와대와 보수 언론의 싸움 양상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일단 국민 입장에서는 얻을 게 없고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는 싸움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냐,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예. 저 개인적으로 봐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폭로전의 와중에 청와대가 나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는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가장 받고 어떤 정책적으로 여당이나 야당, 정치권이 대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종합적인 이슈를 정리한다면 그 부분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이 예. 가게 하는 그런 최후의 국민들이 믿는 보루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이런 폭로전에 뛰었던 것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시선으로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언론사와 청와대가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가 언론 길들이기를 하는 양상으로 사전에 다 들여다보면서 현재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또 언론사는 거기에 맞서서
현재 정권을 믿을 수 없다 예. 하면서 공격하는 이런 양상. 사실은 굉장히 예.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 정치의 모습들. 국민들에게는 정말 실망될 네.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빠르게 뭔가 정리를 하는 그 정치권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는 지금 세 갈래 길입니다. 이런 뭐 의혹의 배경과 상관없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고요. 진실 여부는 명백하게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의혹을 파헤쳐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 없고 여야 간의 고성과 삿대질만 오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야당이 누리과정 관련 예산 6천억 원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저 위원장의 독단적인 이렇게 하시면 청문회 못해요. 위원장님이 사퇴하세요. 청문회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격도 없는 위원장이 앉아 계셔가지고 말이야. 조문위를 이렇게 망신시켜요. 아, 이 원장한테 뭐예요 이게? 위원장이 제대로 하면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당이 이렇게 과함 지르고 한승기 의원님 그런 자세 반말하지 마시고요. 반말. 자. 아니 반말하시고 과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도대체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아 여당이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이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한성규!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제가 좀 전에 한성규라고 부른 거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사과는 받아주세요. 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저것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득에 비해서 그 다음에서 3억 정도 없어져요. 도둑을 맞았거나 벽장에다 지금 현금을 싸놓고 있으면은 나름대로 맞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외환 거래 내역 그리고 현금 흐름 돕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주셔야죠. 네, 얘기할 게 저렇게 많은데 오늘 오전에는 청문회 진행도 못했습니다. 네. 조윤선 장관 후보자에게는 호재였나요? 오늘 뭐 최대 수혜자는 저는 뭐 예. 조윤선 후보자 같아요. 예. 지금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오늘 딱 3개월이 됩니다. 3개월 동안 지금 1,900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한 건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추경안을 포함해서. 20대 국회가 3당 체제가 되면서 뭔가 여야 협치의 구도로 될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청문회를 보면 여야가 참 바뀐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보면 참 야당이 저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예. 또 여당이 저런 모습이었는데 참 국회가 그렇고 특히 이제 조윤선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면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청문회를 왜 하는지 참 저는 회의감들이 굉장히 듭니다. 특히 이제 질문 내용이라든지 또 예. 답변 내용을 보면 예. 그저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또 답변이고 또 질문 내용도 보면 제대로 뭔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더 이상의 어떤 추궁이 없어요. 예. 그럼 의원들이 그동안 준비를 뭘 했는지 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좀 더 뭔가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따져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 언론에서 나온 그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또 후보자는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넘겨가 버리니까 그럼 예. 도대체 이게 뭔가 왜 했나 이런 어떤 정말 회의감이 드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국민 기대 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삿대질에 뭐 그 고성에 오갔지만 질문 내용과 답변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오늘 1년에 뭐 5억 생활비 썼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결과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부부 합산 소득 32억도 부족해서 더하기 4억 그러니까 36억을 지출한 겁니다. 1년으로 평균을 내보면 7억 2천 한 달이면 6천만 원
하루에 평균 200만 원 썼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액수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숫자를 검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숫자에 이렇게 밝은 사람도 아니고. NIU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한 학기가 한 2만 5천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것도 몰라요. 그걸 확인해야 송금 됩니까? 내역을 보니까 아예 학기마다 등록비가 한 학기 얼마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까, 엄마가? 학기마다 다른 금액으로 청구가 돼서 버나드 대학은 얼마입니까? 3만 불 정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엄마 맞아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뭐 몇만 불 이거는 뭐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네, 조윤선 후보자가 숫자에 좀 약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일단 이런 해명이 좀 시원하게 좀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해명이 되지 않았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특히 뭐 재산의 예. 사용 과정 증식, 그다음에 매달 썼던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민들께 밝혀주질 못했다는 측면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예. 역시 야당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고 또 조윤선 후보자도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민들께 사실은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사실은 2000년 도입된 이후로 사실은 이 야당만의 반쪽 청문회가 돼버린 모습도 예. 상당히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인데 아무리 소수가 됐더라도 집권 여당에서 예. 같이 해주고 야당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검증이 된 좋은 후보자가 좋은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사실 2013년도에 나왔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과소비 그렇죠. 논란이요. 한 번 나왔던 문제인데도 제대로 해명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잘 예. 기억을 못하고 이번에도 잘 기억을 못하세요. 예. 그러니까 뭐 돈에 뭐 많이 쓰시기 때문에 기억 못하겠지만 물론 뭐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걸 갖다 절대 뭐 탓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소비 진작도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장관이 되시겠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수입과 지출이 왜 1년에 5억 이상의 어떤 자금이 갔는지. 물론 이제 자녀 둘이 지금 유학을 가 있고 남편도 또 많이 보시는데 남편이 보면 이제 남편의 어떤 그 회사 어떤 것들을 또 실제 이제 그런 이 재산에 쓴다고 그러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때 답변하고 좀 비슷해요. 그냥 결국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쓰긴 쓰는데 예. 한 2천만 원 정도 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또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또 한 번 나올 때마다 또 거론되고 나가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이 좀 명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국민 입장에서 뭐 돈 버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수입과 지출이 명확해야지만이 어디에 썼는지 또 이게 어떤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 국민이 좀 밝혀지는 건데 상당히 아쉬운 내용이 많습니다. 예. 조윤선 후보자 남편이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데 네. 조윤선 후보자 남편과 관련해서도 또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활동 내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남편이 어떤 회사를 대리해서 일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어떤 사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건의 내용을 받았다거나 하는 적은 없고 그런 점에서 검토한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조윤선 후보자께서 정무위원회에 계셨을 때 수임한 사건이 총 8건이고요. 관할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이 무려 18건입니다. 그래서 합의 총 26건이 배우자께서 총 26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상대방이거나 관할 기관이 공정거래위원인 사건을 수임을 하셨어요. 정무위원을 사임하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윤선 후보자가 정무위에 있을 때 변호사인 남편이 공정위 사건을 여러 개 이제 수임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고 이제 질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적이 맞죠. 예. 정무위는 결국은 남편이 수임을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로 연계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익 충돌에 이 공공기관에서는 역시 이익 충돌에 그런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조윤선 후보는 몰랐다, 후보자는 몰랐다라고 예. 하지만 그러나 공직자로서 장관 또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위치에 있는 가장 도덕성과 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분이 예. 그런 부분에 소홀했다는 거, 몰랐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예. 아쉽습니다. 사실 일반인들 같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저거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 관련된 사건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부부간 대화가 없었다고 그래요. 뭐 서로 묻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 저는 저렇게 해명하고 넘어갈 문제인지 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당연히 부인이 어느 상임위에 있는지 국회의원이면 그 부분에서 그런 공정거래에서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두 분 다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예. 누구보다 더 잘 알 뿐인데 일반인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 서로 부부간에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보면 예. 참 무책임한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질문도 답변도 석연치 않은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결국 여야 기싸움하느라 국민이 궁금한 부분은 정작 많이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